26. 건반을 마주한 오카자키 미나코의 뒷모습은 만화 블랙잭의 주인공처럼 보였다. 그는 무면허 천재 외과 의사로 집도하는 속도가 엄청나서 두 손을 대담하게 놀리는 모습이 항상 다이내믹하게 그려지곤 했다. 오카자키 미나코의 등은 그 주인공 못지않은 기백이 넘쳤다. 하지만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곡은 그런 용감함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물결 치듯이 이어지는 소리는 섬세하고도 농밀하고 중후했다. 팽팽히 당겨진 기척과 느긋하게 몸을 맡기고 싶은 시간이 절묘한 리듬과 타이밍을 따라서 찾아왔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격조 있고 장엄하지만 경쾌하게 마음을 풀어주는 부분도 있었다. 레이토는 옆에 있는 유미의 옆 얼굴을 살짝 살펴보았다. 그녀는 눈꺼풀을 감고 있었다. 가만가만 리드미컬하게 몸을 흔들었다. 연주를 듣고 본능이 반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미 건너편에 있는 사지 도시아키도 눈을 감고 있었다. 딸과는 대조적으로 지그시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이 뭔가를 명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그의 내리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을 게 틀림없었다. 세상 떠난 형에 대한 생각,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생각, 그리고 기념에 얽힌 일들. 레이토는 앞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카자키 미나코의 연주는 절정에 접어든 것 같았다. 시부야의 스튜디오에 와 있었다. 문제의 그 곡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느냐고 유미가 불러준 것이다. 마침 보름날과 금음날의 중간 기간이라서 기념 예약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었다. 레이토도 몹시 궁금했던 일이고 무엇보다 유미가 불러주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오카자키 미나코의 움직임이 멈췄다. 마지막으로 연주한 음의 잔향이 울리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그녀는 몸을 일으키고 세 명의 청중들 쪽으로 돌아섰다. 유미가 손을 마주쳤다. 레이토도 따라했다. 정말 멋있어요. 유미는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전에 들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감동이에요. 네, 진짜 멋있네요. 레이토도 맞장구를 쳤다. 이전의 연주는 녹음된 것밖에 못 들었지만 오늘의 연주는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할까? 공을 들였다고 할까? 진짜 장난 아니게 좋은데요? 적합한 말을 찾을 수 없어서 최대한 솔직한 느낌을 얘기했다. 지난번에 사지씨가 낮은 부분의 음을 세세하게 잡아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오카자키 미나코는 사지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어때요, 이 정도면? 질문을 받고 사지는 등을 바짝 세웠다. 그 얼굴은 만족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다. 저도 아주 좋았어요. 저절로 푹 빠져들어서 들었다고 할까? 나를 잊었다고 할까? 꿈꾸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의 곡과 비교하면 아직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자 사지는 다급하게 눈을 껌뻑거리더니 왜 그런지 유미와 레이토 쪽을 쳐다보고 다시 오카자키 미나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실은 잘 모르겠다는 게 솔직한 얘기예요. 거의 똑같아요. 다만 완전히 똑같으냐고 한다면 그건 자신이 없어요. 약간 다른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시는 거군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항상 머릿속에 형님의 선율이 맴도는데 막상 이렇게까지 오카자키 씨가 연주를 해주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사진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빠 진짜로 큰아버지의 곡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 실은 희미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비교를 못하는 거 아니야? 유미가 의문을 입에 올렸다. 무슨 소리야. 제대로 기억했으니까 이만큼 곡이 만들어졌지. 이제 정말로 한 발짝만 더 가면 돼. 사진은 어이없다는 듯 딸을 흘겨보았다.
바로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이제 한 발짝만 더 가면 된다는 건 아빠 혼자 생각이고 사실은 전혀 다를 수도 있잖아. 아니, 이제 정말 한 발짝이야. 그것만은 틀림없어. 글쎄, 그게 아빠의 착각이나 자기 만족인지도 모른다니까. 무슨 소리를 그럴 리가 있어? 사진은 입을 툭 내밀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봐. 아니, 그걸 모르니까 난감하다는 거잖아. 아니,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오카자키 미나코가 의자에 앉은 채 양팔을 펼쳐 위아래로 흔들었다. 사지 씨의 기억은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좋은 곡이 나왔을 리 없으니까요. 거봐. 어휴, 잘난 척은. 오카자키 선생님이 잘 만들어주신 것뿐인지도 몰라. 그럴 리가 있어? 허참. 내 머리를 가르고 뇌를 꺼내서 너한테 그 곡을 들려줄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 사지씨가 자신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말다툼에 지쳤는지 유미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오카자키 미나코도 난처한 듯 고개를 숙였다. 묵직한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다. 바로 그때였다. 불현듯 레이토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저기요 라고 손을 번쩍 들었다. 그걸 해보면 어떨까요?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레이토에게 쏠렸다. 그걸 아니? 사지가 물었다. 유미 씨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지 씨의 머릿속에 있는 곡을. 말도 안 되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정말 설마 정말로 머리를 갈라 뇌를 꺼내라는 건 아니지? 할 수 있잖아요. 사지 씨의 형님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노래를 들은 거예요. 오호 하고 사지보다 먼저 탄성을 흘린 것은 유미였다. 그 다음에야 사지는 흠칫한 표정을 드러냈다. 나한테 농나무에 기념을 하라는 건가? 그렇죠. 금음날 밤에 사지씨가 예념을 하고 그 다음 보름날 밤에는 유미씨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유미씨도 그 곡을 들을 수 있어요. 와, 굿 아이디어. 유미가 레이토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해보자. 그게 잘 될까? 사지는 신중한 표정이었다.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지만 일단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레이토는 스마트폰을 터치해 기념 예약 스케줄을 확인했다. 돌아오는 금음날 바로 전날이 비어 있어요. 이모님에게 얘기하면 예약이 가능할 겁니다. 끙 하고 사지는 팔짱을 꼈다. 농나무에 그걸? 잠깐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오카자키 미나코가 입을 열었다. 그 농나무에 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만일 유미 씨가 아버님의 머릿속에 있는 곡을 듣고 그에 대한 느낌을 말해준다면 크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세세한 것들이 아니라 대략적인 인상만이라도 좋아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사지 씨 이외의 사람에 의한 객관성이니까요. 실제로 악보를 작성하고 곡을 만드는 당사자의 말인 만큼 강렬한 설득력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사지에게로 쏟아졌다. 오카자키 씨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할 텐데. 사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감돌았다. 금음날을 하루 앞둔 밤 하늘은 금음날 밤에 지지 않을 만큼 깜깜했다. 하필 흐린 날씨여서 구름이 별까지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날씨가 대낮부터 꾸무럭했다. 레이토는 그나마 비는 내리지 않기를 빌었는데 아무래도 그 소원은 들어주신 모양이다. 손목시계로 시각을 확인하고 레이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시계바늘이 오후 10시를 10분 가까이 지난 자리에 가 있었다. 평소 같으면 사지씨가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오늘 밤은 아직 방울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창문의 커튼을 젖히고 바깥을 살펴보았다. 어두운 경내에 인기척이라고는 없었다. 레이토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사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깜빡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대체 어떻게 된 건가? 별 수 없이 유미에게 연락해보기로 했다. 이쪽은 곧바로 연결이 되었다.
레이토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늘 밤에 사지가 기념할 예정이라는 건 물론 그녀도 알고 있다. 사지씨가 아직 안 오셨어. 뭐? 설마 날짜를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아까 함께 저녁 먹자고 내가 얘기했었어. 드디어 오늘 밤이네 라고. 아빠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고 집에서 오후 9시쯤에 나갔어. 그렇다면 진즉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전화해봤더니 연결이 안 되더라고. 이상하다. 무슨 사고라도 났나? 아니면 오는 길에 다른 급한 일이 생겼다든가. 그랬다면 레이토 쪽에 못 간다고 연락을 했겠지. 그렇지? 어머니는 뭔가 아시지 않을까? 아니, 엄마는 몰라. 오늘 밤에 기념은 엄마한테는 비밀로 했으니까. 그래? 왜? 나도 모르지. 큰아버지가 만든 곡을 재현한다는 건 엄마한테 얘기한 모양이야. 이번에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염원을 주고받는다는 건 말하지 말기로 했어. 왜 그러셨지? 농나무 기념 같은 얘기 믿어줄 리가 없대. 그래도 언젠가는 설명해야 하는 거 아냐? 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너무 번거롭다느니 곡이 완성된 뒤에라도 늦지 않다느니 혼자 중얼중얼 하더라고.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빠 어쩌지? 전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 혹시 사고 같은 거라면 이제 곧 집으로 연락이 갈 거야. 그런 거면 이쪽에도 알려줘. 나도 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연락할 테니까. 알았어, 부탁할게. 전화를 끊은 뒤 레이토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체 사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레이토는 손전등을 들고 종무소를 나섰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지가 레이토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마음대로 농나무 쪽에 기념을 하러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확인해 보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념 입구로 향하려던 참에 발을 멈췄다. 시야 끝에서 뭔가 움직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레이토는 시선을 집중해 경내를 둘러보았다. 흠칫 놀랐다. 도리 아래 누군가 있었다. 몸을 웅크린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레이토는 머뭇머뭇 그쪽으로 다가갔다. 역시 누군가 있다. 차츰차츰 가까워지면서 이윽고 사지라는 것을 알았다. 돌이 이의 주춧돌에 앉아 있었다. 발소리와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는지 사지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 나오이 씨!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느긋한 목소리였다.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응, 이라는 나지막한 대답이 들려왔다. 여기 문 앞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망설여져서 그래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지. 그렇게 말하고 사지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걱정할 만도 하네. 미안해. 어떻게 된 거예요? 망설였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응, 아니야. 이런 걸 해도 괜찮을지 아무래도 좀 불안해져서 그래. 괜찮을지라니 뭐가요? 왜 불안해졌는데요? 사지는 크게 한숨을 내쉬고 레이토를 올려다보았다. 자네는 기념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지? 예념은 물론이고 수념도. 네,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없어요. 그렇다면 잘 모르겠지만 농나무의 힘은 정말 엄청난 거야. 예념자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에서 10까지 샅샅이 전해주지. 형님은 그저 어머니에게 사죄하고 그 곡을 들려준 것 뿐이었지만 실은 그 이외의 생각도 모조리 내 머리로 뛰어들었어. 그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까? 악감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죄다 뒤섞여서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저도 이모님에게서 들었어요. 신념이나 이념처럼 번듯한 것만이 아니라 사념이나 잡념도 농나무는 맡아두었다가 전해준다고. 그렇지. 그래서 무서운 거야. 무섭다고요? 내 머릿속에 있는 형님의 곡을 유미에게 들려준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야. 유미는 나하고는 달라서 음악 쪽에 해박해. 유미 정도라면 오카자키 씨가 연주하는 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단박에 알아낼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내 머릿속을 통째로 딸 아이에게 드러내야 해. 과연 그렇게 해도 좋을지 어떨지 아무래도 결심이 서지를 않아. 사지가 하려는 말이 뭔지 레이토도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러니까 유미 씨에게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야 당연한 거 아닌가? 인간이란 게 누구라도 노상 올바른 짓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야. 죄가 되지는 않더라도 도덕에 반하거나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크든 작든 있게 마련이지. 나 역시 남들 비슷한 만큼은 그런 게 있어. 아니 어쩌면 남들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지. 그런 걸 죄다 내 딸이 알아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 사지의 말을 들은 레이토는 기념의 의미를 새삼 인식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무서워지는 게 당연하다. 레이토 역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 죄다 알아버린다면 분명 도망치고 싶어질 것이다. 예념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농나무 얘기를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고 유언장에 글로 남겨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사지 씨와 똑같은 생각 때문이겠네요. 그렇지, 나도 그러고 싶어. 내가 죽어버린 다음에야 뭘 들키던 상관없어. 이미 없는 사람에게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야. 내 친구 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방 정리를 했더니 붙박이장 천장 위에서 성인 비디오며 야한 책들이 잔뜩 나왔다고 얘기한 자가 있었어. 그 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에 깨끗이 없애버리고 싶었을 텐데 뭔가 워낙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야. 그러니 최소한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족들이 눈에 띄지 않게 숨겨뒀다는 얘기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오늘 밤은 어떻게 하지요? 농나무 파수꾼은 기념을 하라고도 하지 말라고도 얘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시겠다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지는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 무릎을 받침대 삼아 턱을 개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게 해줄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다만 자정이 지나면 서서히 농나무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점은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응, 알았어. 그리고 유미 씨에게 지금 상황을 전해줘도 될까요? 아까 전화했으니까 지금쯤 크게 걱정하고 있을 텐데. 유미에게 이걸 얘기한다고? 아, 그건 좀. 사지는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어차피 유미 씨가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를 할 거예요. 하긴 그런가? 사지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별 수 없네. 자네가 알아서 해줘. 그럼 연락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추우니까 괜찮으시면 종무소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여기가 좋아. 여기 이 컴컴한 게 딱 좋아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레이토는 자리를 떠났다. 종무소로 돌아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내 기다리고 있었는지 곧장 연결되었다. 어떻게 됐어? 사지 씨가 여기 와 있었어. 근데 아직 기념할 결심을 못하신 모양이야. 결심이라니 뭔 소리야? 레이토는 상황을 설명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고 성인 비디오며 야한 책들을 숨겨둔 할아버지의 에피소드도 곁들였다. 뭐야 그게? 그런 시시한 걸로 망설이고 있어? 진짜 속 좁은 아저씨라니까. 성인 비디오나 야한 책쯤은 보건 말건 상관없어. 아니. 사지씨가 안고 있는 비밀은 아마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고민할 리가 없지. 혹시 옛날에 바람 피운 것이라든가? 그건 나로서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지만. 아, 그래서 오늘 밤 일은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었구나. 혹시라도 그런 쪽의 일을 나한테 들킬 경우에도 내 입만 막으면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유미의 지적은 타당해서 레이토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언급을 조심했다.
아무튼 그래서 사지 씨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알았어. 지금 당장 나한테 전화하라고 아빠한테 얘기 좀 해줄래? 유미에게? 어쩔 생각인데? 내가 얘기해 볼게. 그 결과 아빠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는 해보려고. 아무래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모양이다.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지가 앉아있는 곳으로 돌아가 유미가 내린 지시를 전했다. 유미가 그런 얘기를? 사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전원 버튼을 눌렀다. 전화를 걸려다가 흘끗 레이토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통화 내용이 들릴까봐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저는 그럼 이만이라고 말하고 레이토는 걸음을 옮겼다. 종무소로 돌아와 농나무 파수꾼 준수사항을 읽어보면서 대기했다. 사지의 고민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노트를 덮고 눈꺼풀 위로 눈 마사지를 하고 있는 참에 절그렁절그렁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레이토는 급히 뛰쳐나갔다. 사지가 겸연쩍은 얼굴로 서 있었다. 좀 늦어졌지만 지금부터 예념을 하고 올까 하는데 괜찮을까? 물론입니다. 예념의 절차는 알고 계십니까? 응, 전하고 싶은 것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밀초를 챙겨오겠습니다. 수념과 마찬가지로 예념에도 밀초가 필요하다. 밀초를 넣은 종이봉투를 사지에게 건네주었다. 되도록 형님의 노래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걸로 효과가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네, 잘 다녀오십시오. 사지님의 기념이 농나무에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지는 한 손을 슬쩍 들어 보이고 덤불숲을 향해 걸어갔다. 약 1시간 뒤 사지는 돌아왔다. 그 얼굴에 후련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알아보고 레이토는 한결 마음이 놓였다.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땠어요? 응,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어. 형님의 노래를 최대한 집중해서 머릿속에서 재생했으니까. 이제는 유미가 얼마나 많이 받아주느냐는 것만 남았어.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일하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 사지를 레이토가 불러세웠다. 아까 유미 씨하고는 어떤 얘기를? 사지는 잠시 망설이는 몸짓을 보이다가 입을 열었다. 유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설령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건 현 시점에서 가족에 대한 양심에 거리낄 만한 일이 없다면 예념을 하고 와줬으면 한다. 그 염원을 내가 받고서 혹시라도 예전의 나쁜 짓을 알게 되더라도 이번만은 눈 감아 주겠다.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만일 현재 어떤 형태로든 가족을 배신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 허참, 자네 생각에는 어때? 유미 씨가 그런 얘기를? 크크크 하고 사지는 웃음을 내비쳤다. 아무튼 여간 내기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념을 안 하고 집에 돌아가면 현재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진짜 그렇네요. 기막히게 좋은 얘기를 생각해냈네. 그래서 나도 얘기해줬지. 내가 숨겨둔 건 단순히 못된 장난뿐만이 아니다. 아예 모르는 게 좋은 일,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까지 내가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겠냐? 라고 그랬더니 유미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가족이니까. 아, 이거 진짜 흐뭇하셨겠네요. 사진은 겸연쩍은 듯 코 밑을 비볐다. 그러게 말이야. 자식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된다더니만 그건 부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좋은 모범 사례가 가까이에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레이토의 말에 사지는 뜻밖이라는 듯 눈이 둥그레지더니 피식 웃었다. 자네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진심입니다. 뭐 그런 걸로 해두자고.
사진은 한 손을 번쩍 들어 보이고 걸음을 뗐다. 레이토는 머리 숙여 그를 배웅했다.